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가 되려면 책상을 치워라 라는 책입니다. 마스다 미츠히로 지음, 정락정 옮김, 이하소에서 나온 책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부와 성공의 비밀이 청소하고 정리하는 힘에 달려 있다고 하는 책인데요. 말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청소를 하고 버리고 정리정돈하는가에 따라서 또 그 마음가짐과 행동력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 또한 회사 도산과 개인 파산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요. 어느 날 찾아온 친구가 어지러진 방을 청소해 줌으로써 내면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후로는요. 청소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 청소 하나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제가 TV를 보는데요. 나 혼자 산다에서 기안84님의 집을 친구분이 정리정돈해주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때 옷과 또 가구가 하나씩 정리되는 모습을 보는데요. 진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정리된 책들과 옷과 또 가구만 봐도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에서 끝나고 나면 곧바로 전과 같이 동일하게 어질러지게 되는데요. 깨끗한 마음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청소력이 아니라요. 늘 한결같이 유지되는 청소력이 필요한데요. 책상을 치우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저자의 말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저분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사소한 서류나 중요한 스케줄만 망각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또 내가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는지,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분도요, 2년 전까지는 늘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좀 더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고 싶다. 일에서 더 크게 성공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초조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비즈니스 책이며 자기계발서 또 일의 효율을 높이는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 노력들 덕분에 효과를 보는 듯 했지만요. 그것도 잠시 일주일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요. 2년 전과 비교해서 10배 이상으로 일에 능률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의 능률을 올리게 됐냐면요. 바로 책상을 치우고 사무실을 치우고 안 보는 책들을 남들에게 선물하면서부터요. 자신의 강점이 빛을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분이 실천한 청소는요. 크게 버리기, 닦기, 정리정돈 이 세 가지였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할 것이요. 바로 버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버려야 닦기나 정리정돈을 했을 때 빛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 한 번의 청소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청소가 위력을 발휘하는 데는요, 하나의 위대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그것도 적극적인 마음의 힘을 말하는데요. 처음에 청소 일을 시작했을 때요. 이런 일은 따분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청소 일을 하는데도요, 좋은 일은커녕 오히려 나쁜 일만 생겼고요. 하지만 그날 친구가 와서 청소를 해주었을 때는요, 위대한 힘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밑바닥에서, 나의 마음의 밑바닥에서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생겼다는 거죠. 나의 재기를 바라는 친구의 마음, 그리고 친구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마음이 합쳐지면서요, 청소의 위력이 마침내 드러났던 것인데요. 이처럼 청소의 힘과 적극적인 마음의 힘이 융합하여 생기는 강력한 힘을요, 이 책의 저자분은 청소력이라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나는 쓰레기를 끌어안은 채 사는 게 아닐까. 쓰레기를 끌어안은 채 살고 있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빨리 이 쓰레기를 정리해야 할 텐데요.
청소력에는 두 가지 힘이 있는데요.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과 플러스를 창출하는 청소력, 이 두 가지입니다.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은요, 난잡한 공간에서 나쁜 에너지를 제거한다는 강력한 생각으로 청소를 해서요, 깨끗한 공간의 실현과 동시에 마이너스 에너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에는요, 5가지가 있는데요. 환기, 버리기, 닦기, 정리정돈, 습기 제거, 이 5가지입니다. 플러스를 끌어들이는 청소력은요, 마이너스 에너지를 제거한 공간을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닦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플러스 자장을 만들어내서 플러스의 소용돌이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발전과 번영을 불러들이게 된다는 거죠. 남의 눈으로 보면은 쓰레기인데도 불구하고 꼭 끌어안은 채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쓰레기는 쓰레기고 잡동사니는 잡동사니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쓰레기는 쓰레기다, 잡동사니는 잡동사니일 뿐이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에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널리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도요,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면서 비즈니스와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면요, 자신의 현재 상태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의 3가지 기술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의 3가지 기술은요, 버리기, 닦기, 정리정돈을 말합니다. 마이너스 에너지를 제거하는데 효과가 가장 빠른 것은요, 버리기입니다. 넘쳐나는 정보, 서류,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과 직장에서의 버리기는요, 꼭 익혀야 할 중요한 기술입니다. 쓰레기와 먼지, 불필요한 것이 잔뜩 쌓여 있는 난잡한 공간에서는요, 마이너스 에너지만 발생될 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도요, 왜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마이너스 에너지의 유혹, 첫 번째는요, 아깝다입니다. 실제로 버리기 작업에 들어갈 때 맨 처음에 직면하는 유혹은요, 크게 2가지입니다. 아깝다라는 생각과요, 아직 쓸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막상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강력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는 건데요.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성장해 나갈 나에게 그것이 필요할지 안 할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버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요. 필요하지 않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다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버리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에너지의 유혹, 2번째는요. 언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뭔가를 버리려고 할 때 느끼는 2번째 유혹인데요. 언젠가 필요할 테니까 보관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거죠. 곧 올 것 같지만 언젠가에 해당하는 때가 온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때가 온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버리는 게 맞습니다. 3번째 마이너스 에너지의 유혹은요, 과거의 영광입니다. 과거의 영광과 추억인데요. 과거에 얽힌 것도 좀처럼 버리기 어렵습니다. 과거를 버리지 못하는 한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한 걸음 내닫는데도 이 청소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나의 성장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면 바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명함, 성장에 도움될 사람만 남겨라. 일하다 보면 명함을 굉장히 또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보관하다 보면은 또 한 칸, 두 칸 차지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정보를 옮겨온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아이디어가 있으며 또 때로는 기회가 포함되어 있고요. 돈 또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이 명함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마련이고요. 이렇게 중요한 인맥을 표현하는 것 중 하나가 명함이지만요.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함을 버리는 기준을 알려주셨는데요. 명함을 봐도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 사람이 누구지? 한다면 버리는 게 좋습니다. 명함을 봐도 누군지 기억할 수 없다면 그 명함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데요.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보관하는 것은 그 사람을 곁에 둔 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련을 두지 말고 버리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두 번째 명함을 버리는 기준은요,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현재 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주위에 모여드는 사람도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학창 시절에 만난 사람이 있고 직장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명함을 하나씩 버림으로써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닦기. 청소를 하고 싶다가도 피곤한데 무슨 청소야 하면서 청소하기를 그만둘 때가 많은데요. 청소를 하고 나면은 오히려 피로가 거짓말처럼 사라진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저는 청소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누워서 쉬게 되는데요. 피로가 거짓말처럼 사라진다고 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웃었습니다. 같은 자세로 앉아서 책을 계속해서 읽거나 또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요. 어깨와 머리에 우열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에너지가 쌓이고요. 호흡이 짧아지면서 기분도 좋지 않게 되는데요. 피로가 풀리기 위해서 바로 이럴 때 청소를 하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충족시키는 닦기. 더러움을 닦아내면 마음이 풍족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닦을 때는요,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닦지 말고요. 멋진 말로 자신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았을 때와 기분이 침울할 때는 천천히 닦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말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천천히 닦으면서 침울해져 있는 또 다른 자신에게 진심으로 말을 걸어서요. 나는 네 아픔을 알고 있어.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또 강력한 말로 자신에게 용기를 주면서 닦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책상과 테이블을 닦으면서요. 괜찮아. 너라면 반드시 할 수 있어. 너는 꼭 성공하리라고 믿어. 이렇게요. 마음속으로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붙을 것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자기 예언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네요. 또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닦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칭찬해 주지 않으면요, 닦으면서 스스로를 칭찬해 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쑥스러울 정도로 칭찬해도 좋고요. 자신을 분발시키는데 칭찬만큼 좋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넌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도 키우고 주부 역할도 다 하다니 정말 훌륭해. 너는 대단해. 나는 알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는 것 말이야. 오늘은 피곤한데도 전혀 내색도 하지 않고 가족을 기쁘게 해줬어. 모두 좋아하고 있잖아.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병에 걸린 마음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의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청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소력을 계속 실천하면요, 반드시 최고로 빛나는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서류 한 장을 버리거나 책상을 한번 닦는 일로 시작하라고 합니다. 주변 환경을 둘러싼 마이너스 에너지의 요인을 제거하는 마음으로 청소력을 실천할 때요, 마이너스 에너지는 없어지고 대신에 플러스 에너지가 넘치면서요, 우리 마음속에서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작심삼일로 끝났다면 다시 작심삼일이 되더라도요, 시작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버리기, 닦기, 정리정돈의 반복 실천을 통해서 마음의 기적을 일으켜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이 밝아지고 깨끗해지면 새롭게 보이는 게 있을 것이고요. 그 힘으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플러스 에너지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고 더 좋은 에너지를 얻으셔서 새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 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